안녕하세요, 까칠교수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같은 작품이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것을 먼저 보겠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. 혹시 아직 그 영상을 안 보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띄워둘 테니까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였어요. 일단 첫 번째 결론은 좋아하는 매체를 먼저 보라라고 하는 거였죠.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책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영화를 먼저 보시는 게 좋다,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은, 그러나 이 첫 번째 결론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결론이었어요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지난 영상에서 내렸던 그 결론에 어떻게 보면 응용편이에요. 즉 여러분들께 실제로 영화와 책 두 가지 모두 추천을 드릴 만한 그 작품 두 개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요. 이 작품들에 대한 추천도 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순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작품은요, 바로 프랭크 허버트의 SF 대하소설인 듄입니다. 이 작품은 은하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인 스파이스가 채굴되는 유일한 행성인 아라키스라고 하는 모래 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. 이 스파이스를 둘러싼 우주의 이 여러 세력들 간의 뭔가 다툼과 음모,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. 정말 이 작품은요,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SF다,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이고요. 그리고 독자들이 뽑는 역대 최고의 SF 소설을 뽑을 때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에요. 그리고 스타워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좌의 게임까지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SF 소설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가가 붙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총 18권짜리 작품으로 처음 정식 출간이 되었었습니다. 근데 작년에 영화가 나오면서 이렇게 신장판으로 총 6권짜리 양장본으로 새롭게 출간이 됐어요. 바로 이건데요,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이 신장판입니다. 진짜 들고 있는 게 무거울 정도로 후덜덜한 그런 볼륨을 자랑하는 책이에요. 아무튼 이 책의 일부, 이 1권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정말 어마어마하게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될 수 있을까, 그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이 듄이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화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. 일단 이 분량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, 그리고 또 이상하게 우여곡절이 겹치면서 1974년과 그리고 2014년 두 번이나 영화 제작이 취소가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요. 그 중간인 1984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긴 했는데요, 진짜 이 작품은 망작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이 됩니다. 아무튼 그러다가 작년인 2021년 컨택트,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 등을 감독했던 드니 빌레브에 의해서 영화화돼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. 진짜 이번에도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. 이번에도 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꽤 괜찮은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. 일단 전문가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지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총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고요. 그 중에서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아서 최다 수상한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. 아무튼 영화는 이 일부 내용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근데 내용도 꽤 잘 살렸고요. 그리고 영화의 영상미나 티모시 살라메 등이 주연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도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, 책도 괜찮고 영화도 괜찮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. 파워 오브 도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. 미국의 작가 토머스 세비지의 장편 소설로 이것도 작년 2021년에 영화화된 그런 작품입니다. 사실 이 소설은요, 나온 지가 좀 됐어요. 1967년에 초판이 출판이 되었었는데요. 초판이 나왔을 당시 전문가들은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.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상하게도 판매는 잘 안 돼가지고요, 천부도 팔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그러고는 잊혀진 그런 작품이 됐어요. 그러다가 2001년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애니 프루가 이 책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판본이 새롭게 출간이 됐는데요. 그 책이 나오면서 다시 재발견이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. 아무튼 이 작품이 그렇게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. 그러다가 피아노와 여인의 초상 등을 감독했던 뉴질랜드 출신의 영화 감독 제인 캠피언에 의해서 영화화됩니다. 이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는요, 20세기 초 미국 서부 몬태나주에서
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독신의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. 그 중에 동생이 아들이 딸린 미망인에게 빠져버립니다.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집에서 같이 사는데 형이 이걸 좀 못마땅하게 여겨요. 그러면서 벌어지는 뭔가 심리 갈등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사실 이렇게 줄거리만 들으면 그냥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히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죠. 이것 말고 더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을 보시면요, 영화로 보든 책으로 보든 간에 진짜 아주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영화도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. 영상미도 뛰어나고 연출도 아주 좋고요. 배우도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. 우선 남자 주인공이 이제는 셜록보다는 닥터 스트레인지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을 맡았고요. 또 여자 주인공은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메리 제인 왓슨 역할을 했던 커스틴 던스트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했어요. 근데 이 배우진의 연기도 굉장히 탁월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. 그렇지만 평가도 아주 좋아서 지난 제78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수상했고요. 그리고 지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감독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. 아무튼 이 작품도요, 책도 굉장히 좋고요, 영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이에요. 정말 여러분들 어느 쪽이든 한쪽은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 두 작품은 어떤 순서로 보는 게 좋을까요? 일단 먼저 소개해드린 듀는요, 책보다는 영화를 먼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, 영화가 아주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전혀 의외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요, 잘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, 이 듄 1부는요 무려 9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분량입니다. 근데 이 듄 시리즈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, 다른 뛰어난 작품들이 다 그렇듯이 이 작품도 이 작품의 세계관을 만들어 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듄이라고 하는 작품의 이 세계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와 개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로 책을 보면요, 용어 설명 그런 것 없이 그냥 저자가 쭉쭉쭉쭉 치고 나갑니다. 대신 저자가 이 용어들의 해설집을 만들어 줬는데요, 이 용어의 해설집이 이 책의 제일 뒷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뒷부분에요. 이게 약간 에러예요. 그러니까 이 듄의 일부, 이 9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다가 중간에 모르는 개념이 나와요.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. 그러면 제일 뒤로 가서 이 용어집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걸 이 책을 보는 동안 계속 해야 돼요.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차라리 분권으로 해설집을 따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책을 보기가 더 수월했을 겁니다. 이런 이유로 듄 같은 경우는 책보다 영화를 먼저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물론 영화에서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요, 그래도 영화는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게 뭐구나 라고 하는 걸 대강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. 책으로 보면 이 900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돌아왔다 넘겼다 돌아왔다 하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, 이러다가 약간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. 반면에 이 작품 파워 오브 도그 같은 경우는요, 책을 먼저 보시길 추천을 드려요. 사실 영화는 좀 생략된 내용이 많고요, 특히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의 전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거의 다루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진짜 서늘한 그 반전이 있어요. 근데 그 서늘한 반전이 책에서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, 영화는요. 그래서 이 작품 파워 오브 도그 같은 경우는요, 책을 통해서 이 서사의 깊이를 충분히 느끼고, 그리고 나중에 영화를 보면서 이 영상미를 좀 추가적으로 즐기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좋은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책과 영화 어떤 거를 먼저 보느냐, 지난주부터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, 제가 대체로 좋아하는 매체로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이게 항상 그렇고 또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? 아무튼 여러분, 책이든 영화든 여러분들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즐기시고요, 그리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바라는 거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어떻게 또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두시고 여러분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고요. 자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또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